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역사 부분인데, 우리가 역사라는 건 문자가 생긴 미래를 기록을 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역사를 기록한 것 중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시기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춘추 전국 시대. 그럼 이 춘추 시대와 전국, 그러니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추 시대가 언제서부터 생겼고 전국 시대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이 춘추 시대가 상나라라고 합니다. 상나라에서 주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오는 그 처음 시기가 춘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나라 때부터 시작했던 요것이 언제냐면 BC 약 600년 전이라고 봅니다. 600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BC 600년이라고 했을 때, 요게 BC 600년이라고 했을 때, 춘추 시대가 언제서부터였느냐 하면은 BC 406년 정도, 6년 전,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요때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요 BC 406년에서 BC 221년 진나라 천하 통일을 하는 거예요. 요때를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C 221년 그 이후는 통일천하의 시대라는 겁니다. 진시황이 통일천하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그럼 요거 BC 600년에서 BC 406년 이때를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가 되는 이 결정적인 원인이 이 결정적인 기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은 진나라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진이라는 이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삼진이라고 합니다. 삼진. 이 삼진이 이 BC 406년에 진나라의 임금의 성이 희씨입니다. 희씨에서 삼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 세 개의 나라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희씨성을 가진 임금이 있는 진나라가 조시성을 가진 조나라와 위시성을 가진 위나라, 한시성을 가진 한나라가 세으로 짜겨지 버린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그리고 이 제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제나라가 여시성입니다. 여시성이라는 것은 강태공이 주나라로부터 받은 이 여시성이 전시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희시성을 가진 진나라가 조위 한나라로 바뀌니까 주나라 천자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가 나라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여시성에서 전시로 임금이 바뀌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요 바뀐 요 시점을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전국시대 중에서 패권국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국시대에서 그럼 전국시대에 각 강국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 그러니까 전국시대라 그러면 나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나라를 보면은 전국시대의 지도를 보게 하면은 뭐 적은 나라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큰 나라고 봤을 때 이쪽 서쪽으로 봐서는 이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의 이쪽 동쪽 이쪽에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의 동쪽 이쪽에 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고 한나라 위에 이쪽이 한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있고 요 위에는 조나라가 있습니다. 조나라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나라 이쪽 동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명나라가 있죠. 명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남방 이쪽으로는 초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강성하고 난 뒤에 요 진나라의 이 나라를 육국이라고 부릅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육국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전국시대 지도에서 지금도 우리 미국이 패권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패권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패권국가가 위나라입니다. 이 하북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위나라가 패권국가입니다. 이 패권국가에서 패권국가로 있다가 이 패권국가가 다시 제나라가 패권국가가 되고 연나라가 패권국가로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나라하고 진나라하고 굉장한 다툼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게 이 위와 진 사이에 서하라고 있습니다. 서하. 이 서하를 두고 그러니까 황하의 서쪽이라는 말이죠. 이 서하를 두고 위나라와 진나라가 굉장한 다툼을 벌이다가 진나라가 점점 땅이 깎이게 됩니다. 땅이. 그래서 진나라가 여기서 진나라의 어느 임금이 나오느냐 하면은 진나라의 효궁이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효궁이 상군이라는 그 개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상군의 개혁 정치가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진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육국과 진나라가 서로 전쟁을 통해서 쟁패를 벌이는 이유 중에서 진나라가 갑작스럽게 효공이 상군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강해지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진나라가 위나라에게 사활을 다시 쟁취를 하고 진나라가 강해지자 이 남은 육국이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합치가지고 우리나라가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자 이것이 합종입니다. 합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 합종이라는 건 진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잖아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자. 그 하는 것이 합종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이게 조위 한초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대항하니까 진나라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 위협을 느끼 가지고 이 합종에 대해 가지고 이 어떤 그 계책을 세우는 게 연행입니다. 합종 연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종책을 갖다가 제시한 사람이 소진이라는 사람이고 이 합종책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진나라에 있었던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학문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당시에 학문적으로 봐서는 공자께서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공자님께서는 이 춘추와 전국 시대의 요 사이에 있었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께서 중국 천하를 주유하고 주유를 끝마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삼진이 그러니까 진나라가 멸하고 조위한에 분열됐을 때 그때 천하를 주유하던 것을 멈추고 노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나라로 돌아가셔서 약 한 10년인지 공자가 돌아가신 게 한 72세인가 그렇죠. 그때입니다. 그러면은 공자님께서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서 가다가 공자 사후에 학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연도별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계속 진행됐겠죠. 학문이 계속 진행되는 그 당시에 중국에 어떤 학문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직화학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직화학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제나라의 군주가 직화학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직화학공을 만드는 이유가 이쪽에 서학파라고 있습니다. 서학파라는 서하는 위나라가 백건국이었을 때 서학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당시에 공자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든 학문이 이루어져 나오다가 전국 시대에 이 서학파와 직화학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학파에서 어떤 최고의 사람은 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자님 자사가 서학파를 가지고 있었고 이 직화학공에서는 여기서 안중근이 순자입니다.
순자. 이 순자와 맹자, 맹자가 있어 직화학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자와 맹자가 그 당시 직화학공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제자들을 많이 기르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 공자님의 학문 자체가 약간 변질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공자님의 학문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한 분이 맹자였어, 맹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학문이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문이 100년이 지났으니까 공자의 말씀은 맞다. 그건 춘추시대의 100년 전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 학문은 공자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덕의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공자님의 그걸 받아들였고 여기서 순자가 이야기하는 공자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자가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이야기는 순자는 뭡니까? 성악설이고 맹자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아마 이 전국시대의 직화학궁 속에서 어떤 주축을 이루는 이 두 사람이 사상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순자가 주장하는 어떤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법가사상과 법가사상이라는 것이 혁명사상이라는 게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때 이 순자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하고 한비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이 한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순자의 제자가 이사와 한비인데 이 이사와 한비가 진나라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한비나 이사가 우리 조선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서상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자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리지는 않으나 100년이나 15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것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님 것이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가 그것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닌데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순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이지만 맹자는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고자 했고 순자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자님이 그것을 버린 것은 아니고 사실상으로 이 순자를 읽어보면은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여하튼 이 한비와 이사가 오늘날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에 와서 이것을 다시 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비를 제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진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